자, 다음은 이제 현금 수지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을 내리는 게 어때요? 지금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투자할까 말까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결국 지분 투자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분 투자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뭘 구해봐야 돼요? 수익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수익 이런 것을 구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수익은 투자에 생기는 수익은 운영을 통해서도 수익이 생길 것이고요. 또 처분을 통해서도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 수익을 구할 때 운영 시는 어떤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 수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처분 시는 역시 어떤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 수익이 생기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뭐다? 거기 나오는 69페이지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영업수지 계산 과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영업수지 계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운영이 영업이죠. 그럼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운영을 통해서 생기는 무슨 수익이 있겠어요? 총 수익이 있을 거예요. 총수익. 총수익이 있으면 거기서 뭐 경비 이런 거 빼면요, 순수익이 나오겠죠. 자, 순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가 서로 나눠 갖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당 투자자 몫을 빼면 지분 투자자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총수익, 순수익, 지분 투자자 수익이 되는데 이 총수익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론상 벌 수 있는 총수익이 있을 거다. 그것이 곧 뭐다? 가능 조소득이다 또는 가능 총소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가능 조소득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조라고 하는 말이 총이라는 뜻입니다. 가능하게 벌 수 있는 총소득이다 이렇게. 그러면 가능 조소득 이런 것은 뭐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 임대 단위수 곱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돈 들여서 부동산 샀다. 이 부동산이 고시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시원을 운영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시원을 운영했을 때 벌 수 있는 이론상의 총수익은요, 요 방 한 개당 임대료 얼마 받는가? 그쵸? 그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 방이 몇 개인가 곱하면 가능하게 벌 수 있는 총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는 어때요? 방이 가득가득 차고 돈 안 떼먹고 이랬을 때 벌 수 있는 총수익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돈 떼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쌓아두는 돈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부채 허용액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나 불량부채 허용액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고시원 방에서 나오는 수익 말고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뭐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또 더하는데 기타 소득, 자, 즉 영업 외 소득이 되겠죠. 고시원 방에서 나오는 거 말고 이런 기타 소득은 더해주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벌 수 있는 총수입이 나와요. 그것을 표현할 때 유효 조소득이다 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유효 조소득. 그래서 이건 이론상의 총수입이라면 이건 실제적으로 벌 수 있는 총수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총에서 순으로 내려오려면요,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 경비를 빼야죠. 경비를 빼야 순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순수익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순영업 소득이다. 자, 그래서 순수익인데 영업을 통해서 나온 수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순영업 소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네요.
그 원금과 이자 이걸 표현할 때 은행에다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이다. 또는 부채에 대해서 매기간 상환하는 돈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 우리 책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은행에 지불하는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금과 이자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배웠잖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어요?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영업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 빼주고 나면 드디어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지분 투자자 수익은 세금을 내기 전과 세금을 낸 후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전에 지분 투자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세전 현금 수지다 또는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캐시플로우라는 뜻이.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서 영업 소득세를 빼고 나면 나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69페이지에 박스로서 요 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에서는 자,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들인데 그중에 총수익, 순수익, 지분투자자 수익인데 여기 지분투자자 수익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금을 내기 전, 세금을 내고 나서.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학개론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정도 내용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 따서 앞으로 가유, 순, 전, 후 그러면 요 내용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죠. 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공, 경, 부채 서비스액, 이건 빚이니까 빚, 이렇게. 요거는 세금이죠? 세. 그래서 공경 빚세를 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런 것도 손가락 해놓고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하시고 사이에 빠지는 것들 있죠? 공경 빚세 이러고 어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빚 갚고 세금 냅시다 이러면서 몇 번 놀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유, 순, 전, 후 공경 빚세 이야기다. 자, 요런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시가 또 있네요.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매도시가 되겠네요. 지분 투자자에게 어떠한 돈이 들어오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지분 복귀액의 계산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70페이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팔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매도 가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실제 매도한 가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전형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5년 정도 부동산 사서 운영을 한 다음에 한 5년 후쯤에 뭐 할 거다? 처분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팔았을 때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 있겠죠. 맞죠? 그럼 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 매도 가격에서 뭘 빼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와서 주세요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중개사가 가서 수수료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이런 건 빼야 되겠네요. 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빼면 뭐가 나와요? 순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순매도 가격이 나오면 이제 순이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 순이 나오면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 자기들 거 받아간다 그랬죠? 받아가는데 만약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 갚을게요 이러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5년 만에 팔고 나간대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아직 못 받은 잔금이 있잖아요. 빌려준 돈 중에서 잔금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겠죠? 그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버리면 이제 누구에게 들어오는 돈이 생겨요? 은행 줄 거 줬으니까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 생기겠죠? 그것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썼는데 지분 복귀액, 지분 투자자에게 복귀하는 돈이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전과 세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이 있고 거기에서 뭘 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도세 빼야 되겠죠? 그것이 자본이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세후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수지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 정도는 어때요? 우리가 가볍게 이 정도는 나도 할 만한데 할 수 있을 만큼